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우리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이후에요. 보도하는 태도, 양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뭔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뭔가 이 데자뷰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야, 바로 그 이전에 벌어졌던 우리 언론의 그 엄청난 선동하고 딱 연결이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령 뭐 하나의 예만 든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탄핵 하라 집회가 있고요.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 반대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 언론이 탄핵 반대 집회를 방송에서 보여주거나 언론에서 소개해 줍니까? 그건 그냥 숨기고 감춰버리죠. 아예 언급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 대신에 이제 탄핵 집회 이거는 뭐 계속해서 큰 뉴스로 다뤄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다. 언론이 이렇게 이제 둔갑을 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험해지는 겁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더 발전한다거나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동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민들을 팔랑귀로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또 그런 측면도 있죠. 이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대로는 도저히 국회 뭐 의석수가 워낙 안 되니까 그걸로도 안 되고 여론 싸움에도 안 돼요. 언론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완전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최강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계엄령이라고 하는. 지금은요, 연합뉴스발 이제 이 헤드라인을 제가 쭉 보니까요, 윤 대통령 운명의 날, 운명의 날이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죠.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여당 사과 요구 등에 고민하겠다. 탄핵 표결 전에 입장을 낼 수도 있다. 또 용산 탄핵 기류의 당혹감, 의원 체포 지시 없었다. 공지 후에 취소했다. 탄핵 전국 여동, 한동훈 찬성 선회에도 여당은 반대 당론 유지. 한동훈은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탄핵 찬성으로 둔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없다 그러죠. 안철수라든가 조경태는 한동훈을 지지해서 탄핵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과하게 손잡고 한동훈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 추경호 야당 내란죄 검토에 계엄 당일 시간별 자료로 반박했다. 자, 뭐 이런 뉴스들이 쫙 나와 있네요. 이재명이가요, 또 엄청난 선동을 했죠. 외신에다가 윤 대통령 정신 상태가 위험하다. 이해 못할 짓 벌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뉴스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관련 뉴스들이 뭐 수십 개, 뭐 그리고 전체 언론으로 치면 수천 개가 되겠죠. 이 모든 게 이제 용산의 위기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용산의 위기를. 심지어는요, 보수의 아승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TV조선 뭐까지 이제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조중동, 중앙동아 비슷합니다, 전부. 이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채널 A, JTBC까지도 그렇다. 뭐 다른 어떤 지상파, KBS, MBC, SBS, 그리고 다른 종편들, 그리고 다른 좌파 매체들, 거기는 더해요. 더한데요. 일단 대표로서요, 이 조선일보 지금 현재 이 시각 그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탄핵안 표결이 됩니다. 윤 대통령 오전 대국민 담화를 검토합니다. 자, 한동훈은 이 탄핵 국민에서요, 그리고 이 계엄령 국민에서 무의미한 존재네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고, 당 자체가 한동훈에게 지금 아무런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은 대표 직위에서 아웃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 하다가 중간에 박차고 나갔다 그러죠. 워낙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겠죠. 의원들의 생각이 자신의 기대치와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번에 완전히 겉돌았다. 정치력이 거의 전무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그냥 푸들이에요. 그냥 이재명의 푸들. 이재명의 뜻대로만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이재명과 국회에서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정말 경악할 일이고요. 국회의원도 아니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의힘을 전체적으로 통솔을 지금 못하고 있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 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승민이나 누굽니까? 김무성보다도 훨씬 더 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반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시키고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하야를 시키고 하야하게 되면은 대통령 임기만 좀 단축되지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예우를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좌우지간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거를 거부했죠. 당연히 이제 거부할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반기문을 내세우려겠죠. 반기문을 내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친이계 중심으로 처음에 그렇게 움직였고 거기에 이제 일부 친박들이 이제 배신을 때리면서 그렇게 갔죠. 이제 그걸 부추긴 게 바로 언론이었고요. 바로 TV조선 채널 A, JTBC,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매체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윤 대통령의 그 충격적 승부수로 인해 가지고 다 드러냈던 거죠. 소위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 그리고 한동훈의 정체, 진짜 뭐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악은 스스로 스스로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만,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걸 알기가 힘들어요. 이제 막상 이제 이렇게 계엄령을 발표해 놓고 그리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을 거둬들였잖아요. 그 후에 나타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색깔이 다 이제 보일 겁니다. 어떤 인간인지 어떤 정치를 숨기고 있었는지 다 드러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요, 윤 대통령과 관계를 고려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연거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망나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스마트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전부 허상이고 허울이다. 실제 속은 완전히 독사였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독사인데 정치력이 없는 독사네요, 그냥. 자,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의 의원들 뜻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 여당 한동훈 발언 후 의총 친한계 상당수 이번 탄핵엔 반대한다. 이 한동훈이 가장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지금 혼비백산하는 상황이 된 게요. 친한계도 반대한다 그래요. 친한계도. 오히려 친한계가 아닌 조경태는 전 친한계로 안 봅니다. 그 사람은요, 옛날부터 걸어온 길을 볼 때 누구의 계보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동훈과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리고요, 안철수가 누구 계보입니까? 안철수는 자기가 독불장군이에요. 때문에 이번에 이 탄핵 찬성할 사람은 제 생각에요, 많아야 3명 내지 4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 엄청난 위기, 역풍에 아마 몰릴 겁니다. 탄핵이 만일에 이게 저지되고 탄핵이 이제 이렇게 실패하고 나면 그 후에 돌아오는 거대한 보수 내부의 새로운 어떤 진영, 재편 이런 흐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동훈은 아마 당대표에서 지금 아웃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력은 뭐 완전히 소멸되겠죠. 정치 이제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 한동훈에게 유일한 뭐 희망이다, 기대다 이렇게 걸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이 그릇을 너무 과대 평가를 한 겁니다. 정치는 그런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이미지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동훈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까면 깔수록 이상하다라는 거죠. 자, 친한계도 반대하니까 한동훈 끝난 거죠. 이 정도면은. 자, 관저 90분 동안 윤 대통령 한동훈 회동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이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동훈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죽을 길로 계속 가는 거죠. 대통령과 손잡고 뭘 하려고는 안 하고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만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좌파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벌써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좌우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국민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관객일 뿐이죠. 관객 중에서도 중립적 관객 정도면 몰라도 실질적인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동훈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자기 위치, 포지션이 없어요. 자, 대통령이 열심히 설명을 했고 한동훈은 주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회동을 하고 나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뭔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없었어요. 한동훈은.
자, 조선일보 이제 여기를 대표 단수로 보면요. 강천석이가 누굽니까? 지금 칼럼.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하죠. 자, 여기는 벌써 윤 대통령을 버리는 것처럼 나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 전체가 그래요. 윤석열의 끝이 뭡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그럼 내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이 내세울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동훈은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되고요. 좌우지간 이번에 이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 차기 대선까지 말이죠. 보수에서 이재명을 이길 선수를 새로 발굴을 해야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시간을 이제 벌어야 되죠. 자, 망가진 군, 야 의원 만나고 유튜브 나와. 난 몰랐다 변명 급급. 우리가 알던 옛날에 그 군대가 아님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그 계엄령이 마지막 계엄령이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쨌거나 새로운 계엄령이 지금 이 시기에 21시기에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윤내란 혐의 국회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나가 쟁점. 그건 전혀 아닌 게요. 국회에는 전혀 계엄군이 가긴 했었지만 숫자도 소수였고 국회의원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대통령의 뜻은 다른 데 있었죠. 결국 선관위를 쳤다라는 겁니다. 선관위를. 그리고 놀라운 게 말이죠. 계엄할 때 선관위를 치는 계엄은 없습니다. 그걸 왜 칩니까? 보통 국회 먼저 장악하고요. 제일 먼저 장악하는 곳은 KBS가 되겠죠. KBS 국가 이제 기관 방송이죠. KBS를 제일 먼저 장악합니다.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악하는 게 국회입니다. 그 밖에 여러 이제 정부 기관을 장악하는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이렇게 장악했다. 거기에 지금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왜 이 계엄을 발동시키는지 그 뜻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엄이 아닌 거예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의 그 계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대통령이 다른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한강 노벨 상 수상하고 나서 이런 정치적 발언을 바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단편적인 것, 자기 생각 위주로 뇌피셜이죠 전부. 극단적인 강조를 합니다. 뭐 탱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이 계엄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번 계엄은 국회를 장악하는 그런 계엄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던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계엄이 아니라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 행사할 만한 것을 행사한 겁니다. 그냥. 강압적이다. 뭐가 강압적인데요. 6시간 만에 바로 그냥 국회가 해제하라 그러니까 해제당하는 그 계엄이 무슨 강압적인 그런 계엄입니까? 실제 뜻만 있었으면요. 국회 봉쇄했죠. 뭐 거기 솔직히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의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그 뭐 스크럼 짜고 그냥 둘러싸버리면은 못 들어가요.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거 안 했거든. 숫자도 얼마 안 됐지만 처음부터도 막으려고 안 했던 거예요. 뭐 경찰이 되든 뭐 군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요. 하는 척 신용만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실탄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장난감 총 같은 거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은 진짜 총이지만 실탄이 없는 총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떤 선동 관련 선동형 뉴스들 이런 것에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거나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와 비슷한 상황이죠. 자, 선관위 점거한 계엄군 선거인 명부 서버 촬영해 갔다. 윤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각 기관서 터져 나오는 계엄 폭로 뭐 등등 딱 나오죠. 이게 전부 그런데 과장된 선동이거나 그렇습니다. 이걸 절대로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계엄군이 선관위 투입 시간 인원을 요구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국회가 280여 명이 갔지만 선관위에는 더 많이 약 300명 가까이 갔어요. 가가지고 말이죠. 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 서버 촬영 모습이라고 나와 있죠. 서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큽니다. 사람들 키보다 훨씬 커요. 이런 서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고 나온 정황은 없어요. 지금 일부 유파 유튜버들이 서버를 확보했다. 서버를 이제 이게 충분히 이제 이게 현재 그 포렌식하고 있다. 이거 지금 갖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큰 물건이 나올 때면 사진이 찍히거든요. 이 사진 찍힌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갖고 나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리 PD는 판단합니다. 이 서버를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서버의 외형을 촬영하는 겁니다. 이 촬영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서버 속에 담긴 파일이 중요한 거죠. 파일이. 자, 이런 식으로 대형 서버를 둘러보면서 촬영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약 3시간이었다 그래요. 3시간. 근데 이 3시간 동안 사진만 찍고 나왔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작년 7월인가에 국정원에서 여기 서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이제 선관위 이제 직원들, 그리고 다른 어떤 북한의 해킹 이런 이슈 때문에 시끄러울 때입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이 이 선관위의 그 내부 그 정보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때 벌써 뭔가 조금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 계엄령으로 왜 이제 이렇게 실패한 계엄령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그냥 뭐 순식간에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저기는 왜 갔느냐? 가서 뭘 했느냐는 겁니다. 저 사진 찍고 왔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껍데기만 찍고 왔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국정원이 진짜 의지가 있고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으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기를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해킹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때 이제 방첩사 이제 고급 인력들이 갔겠죠. 거기 현장에 사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서버라고 하는 것도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거기도 전부 이렇게 무슨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트 같은 이런 게 다 있다고요. 요즘은 포트의 성능이 뛰어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고성능 SSD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꽂아가지고 중요한 자료를 그 3시간 동안 옮겼을 것이다. 서버는 갖고 가지 않았지만 그런 자료들을 옮겨갔을 것이다. 외장 하드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것을 걸 갖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 뭔가 들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잖아요. 크진 않았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대통령이 이걸 이제 계엄령을 발표하고 나서 계엄군이 선관위로 바로 달려간 것은 불과 3분 만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 주변에서 미리 딱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뭔가를 갖고 왔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은요, 나중에 그 사진인도 필요하겠죠. 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 이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반격은 결국 이 부정선거, 선관위로부터 뭔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모든 것을 일거의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캠페인은 윤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자보다도요. 부정선거를 외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